안녕하세요. 레드 지방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재회 심리학적 분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감정으로 재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 비로소 건강한 재회가 가능해요. 이별 후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별 후 사람들은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호선은 합리화를 통해 이별이 최선이었다고 자신을 설득했어요. 철이는 반동 형성으로 더욱 냉정해졌고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른다고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맞는 선택일까? 너무 허전해. 이제 와서 무슨 의미야? 근데 왜 자꾸 생각나지? 재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심리학에서는 재회를 애착 이론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특히 관계를 놓고 후회와 그리움이 반복하는 것을 미해결 애착의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감정을 마주하는 것은 재회의 첫 번째 단계예요. 잘 지냈어? 넌 미해결 애착이란 이별 후에도 잊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헤어진 지 3개월이 된 지훈이와 민서. 오랜만에 우연히 친구 모임에서 재회를 했어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하고 결국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잘 지내? 그냥 바쁘게 지냈어. 그래? 난 아직도 네가 아침마다 보내던 카톡 습관처럼 생각이 나. 나는 네가 좋아하는 카페 못 가겠더라. 괜히 가면 너 생각날까 봐. 이별했지만 여전히 상대방의 흔적을 지우지 못하는 것. 이걸 바로 미해결 애착이라고 해요. 이런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면 다음 연애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 잘한 걸까? 아직 모르겠어. 이별이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정을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관계를 나아간다면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죠. 이별했지만 아직도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냥 연락을 하면 99%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요. 미해결 애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하세요? 이별 후에 잊지 못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그리운 건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외로워서 연락하고 싶은 건 아닌가요? 나 없어도 상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나요? 헤어졌던 이유가 해결 가능한 문제였나요? 감정을 직면하지 않으면 재회를 해도 같은 이유로 헤어져요. 비폭력 대화, 연락할 때 감정 폭탄을 던지지 마세요. 나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다 망친 거잖아. 이러면 안 돼요. 좋은 예시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대화가 부족했던 게 너무 아쉬워. 그때 서운했지만 나도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어. 비난을 하면 상대는 방어적이 되고 재회의 가능성은 0%가 되죠. 관계 유지 전략에 따르면 같은 방식으로 하면 같은 결말을 얻게 돼요. 재회 후에도 결국 헤어지는 이유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연애를 하면 똑같이 끝난다고요. 재회 후 성공하려면 기억하세요. 첫째, 서로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둘째,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무조건 좋아하니까 다시 만나자가 아니라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셔야 돼요.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재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에요. 자아성장, 기억나시나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재회는 의미가 없다. 난 변한 게 없는데 상대만 나를 받아주길 바란다. 성장 체크리스트 3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감정 조절 능력이 좋아졌는가? 연애 외에도 내 삶의 중심이 생겼는가? 상대가 다시 만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변화가 현재 있는가? 같은 사람이라면 같은 결과가 나오죠. 더 나은 나로 돌아가야 재회를 할 수 있어요. 재회는 운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연락하면 실패할 확률이 99%,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성공할 확률이 99%. 당신이 바라는 재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와. 이별 후에도 잊지 못하는 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이별 후 재회에 성공하는 4가지의 심리학적 요소 한번 알아볼게요. 재회를 원한다면 미해결 애착을 정리하세요. 건강한 대화 방식을 배우세요.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세요. 무조건 성장한 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바라는 재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와요. 재회는 극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상대의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건강한 재회를 위한 대화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재회가 성공하려면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비폭력 대화를 강조했죠.
상대의 탓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때 널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우리 관계가 팀에 영향을 줄까 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네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나는 그때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네가 고민했던 부분도 이제는 이해가 돼.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후회 없는 재회의 시작점이랍니다. 비폭력 대화, 싸울 때 말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진짜 왜 맨날 약속 시간 안 지켜? 나 기다리는 거 지겹다니까. 아니, 나도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니잖아. 그렇게까지 화날 일이야? 너는 왜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 연인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비폭력 대화예요. 미안해. 다시 말할게. 나는 네가 늦으면 기다리는 동안 초조하고 내 시간이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든단 말이야. 다음엔 미리 연락이라도 해줄 수 있을까? 알겠어. 너한테 나도 미안해. 나도 조심할게. 비난이 아니라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중.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대화 방식이겠죠. 자, 여러분, 이제 재회를 했어요. 재회 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심리학에서 이를 관계 유지 전략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번엔 우리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 천천히 같이 시작해보자. 이별이 때로 사랑의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정한 재회는 서로를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거겠죠. 연애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렵죠. 3년째 연애 중인 소영이와 재훈이. 예전처럼 설레지는 않지만 서로 익숙해진 관계. 우리 요즘 대화 너무 없지 않아? 뭐? 편하다는 거 아니야? 원래 우리 만나면 다 이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닐까? 연애 초반에 뜨거운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관계 유지 전략이라고 해요. 그럼 이번 주말에는 내가 좋아하는 전시회 보러 갈까? 정말? 네가 먼저 그런 말 해줄지 몰랐어. 작은 관심과 노력, 이것이 관계를 지켜가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에요. 재회 후 심리학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나눠볼 수 있어요. 이별 후에 재회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미해결 애착 해소, 감정적 성숙. 제대로 된 이별이 아니라면 미련은 계속되죠. 감정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지면 계속 상대방을 생각하게 돼요. 재회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린 싸울 때마다 감정에 억눌렸어. 제대로 된 대화 없이 헤어졌지. 재회하면 처음으로 솔직하게 내 감정을 말할 수 있어.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별을 계기로 서로 성장했다면 재회 후 더 성숙한 관계가 가능하겠죠? 심리학적으로 자아 성장을 이루는 커플들은 관계를 유지할 확률이 높아요. 예전에 상대에게 의존했지만 이젠 내 삶도 중요하게 엮이게 됐어. 덕분에 더 균형 잡힌 연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심리적 안정감도 제공해요. 이것은 애착 욕구를 충족시키죠. 익숙한 사람에게만 오는 편안함, 쉽게 사라지지 않죠. 심리학에서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익숙한 애착 대상이 사라질 때 큰 불안이 발생하죠. 재회를 하면 그 불안이 해소될 수도 있고 안정감도 되찾게 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편하지 않았어. 그 사람만이 내 감정을 잘 이해해주는 느낌이었어. 다시 만나고 싶다. 네가 참 좋았는데. 재회가 안 좋은 이유. 같은 문제로 다시 헤어질 확률이 높다고 했죠. 반복적인 실패.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관계 유지 전략이 없는 재회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 같은 방식으로 반복을 하면 또 헤어지겠죠. 다시 만났는데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하고. 결국 우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 감정을 의존하는 거. 자아 성장에 방해가 돼요. 진짜 이 사람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외로워서 그런 건가? 심리학적으로 집착적 애착이 강한 사람들은 재회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상대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지속이 되면 진정한 자아 성장은 어려워요.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다시 만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 재회의 유지 비용이 증가해요.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사랑을 유지하는데 감정적 비용이 계속
크다면 한번 이별한 관계는 재회 후에 더 많은 노력과 감정적 투자가 필요해요. 특히 상대방이 여전히 확신이 없거나 감정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면 결국 또 똑같은 방식으로 헤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재회 후에 서로 조심했어. 근데 이상해. 항상 불안해. 예전처럼 편안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 재회는 이유보다 방법이 중요해요. 재회가 좋은 경우는 첫째, 서로 성장했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감정적으로 더 성숙했을 때. 재회가 안 좋은 경우, 단순히 외로움이나 습관 때문에 다시 연락하려고 할 때, 같은 방식으로 다시 연애를 한다면 결국 같은 이유로 헤어져요. 재회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다시 그 사람과 사랑할 준비가 정말 되셨나요? 연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했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이에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미해결 애착, 더 건강한 대화 방식을 배우고 비폭력 대화, 관계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관계 유지 전략.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연애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레드 지방이었어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 7분. 또 봐요. 안녕.